이번에 이제 동아고 시험 끝났고요. 네, 그래서 국어 관련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렇게 잠깐 총평부터 좀 드리면, 시험 난이도를 잠깐 보시면, 중간고사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쉬워졌습니다. 서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3, 4점 정도 이제 평균 점수는 조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등급 컷은 제가 어제도 이제 학생들한테 체크를 했는데, 한 93점? 한 두 문제 틀리면 1등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 성과는 제가 다음 장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좀 보람이 좀 있었던 거는 학생들이 사실은 확실히 암기를 하지 않으면 틀릴 만한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재원생들은 거의 다 맞췄는데 학교에서도 제대로 수업을 안 해주고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학원에서도 그냥 뭐 일단 학교에서 그랬으니까 대충대충 넘어간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막 엄청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모르면, 그러니까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가 있었고, 그걸 제가 이제 기말 대비 개강 때부터 열심히 그 연습을 시켜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 기타 분석에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출제 오류가 하나 있었거든요. 시험이 이제 끝나자마자 12시 반 정도에 제가 시험지 받고 조교진하고 바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의제기를 걸었고요. 이의제기가 인용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이제 20번 문항 중복 정답이 인정이 됐고요. 저희 학생들 통해서 바로 이의제기 걸었고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성과가 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원생이 한 42명, 43명 정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막 많지는 않았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기존의 다른 학원이나 이제 흩어져 있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을 좀 열심히 키워서 성적을 올리는 게 나름대로 보람이거든요. 그 학생들의 어떤 실력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1등급 한 10명인데 그 이의제기가 통과가 돼서 한 12명까지도 완벽하게 점수가 나온 건 아니라서 그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0점 이상, 그러니까 2등급 급초반 학생들도 17명이고요. 이제 전체 재원생 중에 1등급은 한 25% 정도, 그리고 2등급 극초반까지는 한 17명, 18명 정도 되니까 중간고사하고 합쳐봐야 알겠지만 좀 많은 성장세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40점 정도 상승한 친구들도 있고 여기 다른 친구들도 제가 15점 이상만 넣어놓긴 했거든요. 이제 한 5, 6점 정도는 다 뺐고 거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큰 점수들로 상승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사실 그거를 아예 못하던 친구들도 있었고 이제 뒤에 와서 좀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게 중간고사 점수고 뒤가 기말고사 점수거든요. 이 정도 점수 차가 나려면 학생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대비시킨 게 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총평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할 시간은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문학이 16문항이고 문법이 8문항, 화작이 8문항인데 사실 문학 중에 이제 수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불비린내에 대하여라는 수필이 있기 때문에 그 수필 문제는 사실 비문학처럼 나왔어요. 정보 일치 불일치를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는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독서처럼 본다면 이제 문학, 독서, 비문학, 그다음에 문법, 화작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것보다 사실 동아하고 국어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와부고나 다른 학교들처럼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형이나 이런 지문들을 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도 좀 꼼꼼히 안 보면 실수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가르치는 방식도 다르고 문법도 설명하는 게 다르고 문학도 설명하는 게 달라서 동아고 국어를 할 때 학원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학생들에게 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것들을 좀 보시면 여기는 이제 문학은 딱히는 없고요. 수필에서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등장했다. 요 정도만 좀 참고해 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에 가까운 선택지 구성 방식 중간고사보다는 선택지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조금 더 길어지고 아마 2학기가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그게 이제 읽기 부담만 좀 있는 거지 막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요. 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킬러다, 손 못 댄다 이런 문제는 없어요. 다만 공부하지 않았으면 아예 답을 못 고르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등급이 좀 갈리지 않았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압박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만 했으면 시간 안에 풀 수 있었고, 화작도 사실 토론 문제가 나왔거든요. 선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짧습니다. 그게 그것도 막 지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근데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좀 건드려서 그렇게 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학은 사실 외부 작품이 딱히 막 엄청나게 출제된 게 없거든요. 거의 선생님이 출제하시겠다고 했던 그 윤동주와 거의 주제의식이 비슷한 시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선택지나 어떤 출제 의도 정도만 이제 좀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이번에 아마 다른 학생들이 많이 틀렸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던 건데, 여기 문제를 잠깐 보시면 이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대 높임 표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잘 쓰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정답을 보시면 감탄문을 쓸 때 하오체는 가는 구먼, 하계체는 가는 구려라고 돼 있는데 요게 두 개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선 외우기 싫어하죠. 외우기 싫어하고, 사실 이제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제가 이제 기말 대비 첫 주차부터 싫다는 아이들 억지로 속 끌고 가듯이 끌고 가면서 3주 동안 그냥 다 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거든요. 이게 가다예요. 잡다, 가다 딱 두 개 연습시켰고요. 잡다는 어간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연습시킨 거고, 가다는 받침이 없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사실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었고, 모르는 학생들은 틀렸을 거다. 이게 이제 한 문제가 이제 틀리면 좀 등급이 갈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동이 나오면 깊숙이는 못 들어가니까 이중 피동 가지고 무조건 문제를 낼 거다. 이중 피동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단어가 밝혀지다인데, 이제 박다는 자체는 원래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주로 쓰는데 여기에다 사동전미사 히를 갖다 붙이고 거기에다 통사적 피동을 갖다 붙인 어지다는 이중 피동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쳤고 수없이 강조했거든요. 이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고, 사실 직보 때도 제가 또 냈습니다.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밝혀지다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이런 거를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정확성, 속도 면에서 좀 주요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제 사실은 요즘엔 잘 안 내는 문항입니다. 이게 1번이 압존법인데, 제가 이제 군대 다니는 건 아니죠. 군대 있을 때는 압존법 무조건 써야 됐고, 막 압존법 안 쓰면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는데, 단적으로 이제 그냥 예외를 둔 게 가족관계, 그다음에 이제 스승과 제자 관계에선 쓸 수 있다. 이게 국립국어의 답변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번에 동아고 선생님들이 가르치셨고 1번을 냈습니다. 사실 1번 말고 다른 선택지를 잠깐 보시면 이 문장들이 제 문법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문장이라서 넣어 놓은 거거든요. 한번 PPT 그 자료를 보시면 똑같이 있을 겁니다. 여기 철수야, 손님, 고객님 나오는 게 여기 2번, 3번, 5번에 똑같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개념을 공부할 때 수업할 때까지 제가 강조했던 문장이고, 사실 4번은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2, 3 압존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2, 3, 4, 5를 골라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하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동아고 스타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화작은 토론입니다. 토론문인데 학생들은 사실 토론의 어떤 지문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겠지만 동아고 스타일상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엽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 맨 앞쪽에 있는 토론의 구성, 유형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좀 중학교스러운 문제도 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도 보시면 제가 사실 프린트로 나눠줘도 되거든요. 책에도 있고 굳이 다 필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필기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필기를 하면서 이건 너희들 손으로 쓰면서 꼭 봐야 된다. 서술형이 안 나오더라도 이 문장에서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라고 강조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뭐 토론의 주제, 논제는 토론의 주제다까지 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정답 선택지가 쟁점은 토론의 주요 주제다 이런 거거든요. 중학교식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걸 냈어요. 근데 모르면 이것도 당연히 헷갈리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문제다. 근데 알면 바로 사실 10초 컷이거든요. 이런 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가치 논제라는 것도 여기 있지만
사실 뭐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이것도 교과서 지문에서 주로 다루진 않아요. 앞부분에 좀 있는 거고 학교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가볍게 넘어간 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문에서 문제를 내려고 하면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좀 헷갈리게 만들려면 저런 개념어를 가지고 조금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 강조를 좀 강조하면서 수업을 했고요. 이런 것들도 바로 나왔다. 이것도 보시면 좋은 뜻의 거짓말은 필요하다인데 여기 제가 이제 예문을 뭘 적어놨냐면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거든요. 이제 제가 그냥 문장을 골라오는 것도 아니고 수업을 할 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 그다음에 빈출되는 문장들, 시험에 잘 출제될 수 있으면서 아이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문장들을 뽑아와요. 이제 국어 수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책을 들고 교과서를 쭉 읽고 그냥 해설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수업 퀄리티의 차이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고려해서 수업을 준비하는가,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가. 사실 이런 것들이 최상위권들에게도 전달이 되면 훨씬 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게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똑같습니다. 필수 쟁점 마찬가지고 이 반대 신문식 토론 절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뭘 강조하고 싶냐면 순서도 외우지만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찬성으로 시작하고 찬성으로 끝난다. 이거는 찬성 입장에서 그 주장을 입증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한테 유리하게 해준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였거든요. 32번 1번 문제를 딱 보시면 반대 측의 입론으로 시작한다거든요. 10초 컷입니다. 그러니까 토론 문제는 이 문제도 그렇고 앞에 25번, 26번 문제도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면 좀 헷갈리는 문제에서도 시간을 좀 안배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좀 성적이 오른 친구들의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문항은 조금 봐주시면 제가 이제 시험지 출제되자마자 바로 이의제기 걸었던 문항입니다. 20번 문항인데 여기 파란 색깔로 이제 4번 선택지가 사실은 학교에서 정답으로 발표한 문항이고요. 4번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3번도 맞을 수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걸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리을하고 이제 디귿하고 리을 문장을 보시면 여기 리을은 동사 어간에 붙는 관형 사용어미 은은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데 주로 미완료된 행위다. 그러니까 미완료된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먹은 냉면이기 때문에 완료된 거다. 그러니까 정답을 당연히 4번을 골랐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때 사실 3번도 좀 헷갈리게 출제가 됐어요. 약간 보시면 과거 시제 관형 사용 어미 중 형용사에만 쓰이는 것은 던뿐이다. 이게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그러면 더는 형용사에만 쓰인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더를 동사에도 쓰거든요. 먹던 이렇게도 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의도해서 출제하신 건 아닐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제가 조교진들하고 얘기할 때도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라고 출제를 하는데 막상 조교들에게 풀려보면 선생님이 좀 중의적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석이 될 만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보자마자 바로 이의제기 했고요. 시험 끝나고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 요것 때문에 등급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3점짜리이기 때문에. 요것도 바로 이의제기 했고 엊그저께 인용이 됐다. 요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저와 이제 조교진들이 동아고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 뭐 성과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1학기가 지났거든요. 1학기가 지났을 때 사실 영어나 다른 과목들도 다 공부를 했겠지만 그거를 혼자 한 친구들도 있고 혹은 뭐 다른 학원에서 한 친구들도 있고 얼레벌레 이렇게 어떻게 저떻게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2학기가 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고 좀 더 까다로워질 건데 이전에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위에 읽어보시면 내가 1학기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돼야 된다. 사실 이게 없으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한들 성적 변화 없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있어줘야 되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황이 끝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잘 들으세요.
어떻게든 되겠죠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조건 필패합니다. 이거 사실 협박이 아니고 저는 사실 공부라는 게 이제 국어 공부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어떤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대충 그냥 맡겨놓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 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라는 식으로 일관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좀 서툴더라도 2학기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 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전문가인 저나 뭐 다른 컨설팅 하시는 분들에게나 상담을 받고 그걸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과정 중에 제가 좀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이건 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적어놨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착각 금물이라고 돼 있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 딱 시험만 치고 나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나 생각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자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만하지 마시고 니들이 천재였던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기 왔으면 천재는 아니니까 조금 더 좀 뭐랄까요 겸손하게 좀 오늘 하루 할 것, 내일 하루 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면서 차근차근 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중간고사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막 1등급 받고 성적이 대폭 상승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느끼고 더 나아진 그 미래를 좀 그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깨닫고 좀 성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들이 있다면 제 말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맨날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과목 편중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5등급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으로 모든 과목들이 좀 고루고루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조금 할만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건 아닌데 하다가 고3 되면 사실 놔버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결국 그 국어가 발목을 잡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것도 좀 말이 좀 다른 게 영수는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닙니다. 그건 안 다녀요. 왜냐면 달달달 외우면 성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1도 안 다니고 해보다가 고2 정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1년 정도 하고 수능을 쳐야 됩니다. 성적 나올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위권들 재수할 때도 사실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걸 하려면 1학년 때부터 기본적인 실력을 좀 쌓아놔야 된다. 비단 내신뿐만이 아니고 특히 동아고는 내신도 내신이지만 정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대비는 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시면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방안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원래 이제 동아고 반이 제가 수요일 반이 있고 토요일 반이 있었거든요. 수요일 반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주말에 조금 더 수업을 듣고 평일에는 자습이나 어떤 본인의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신규생 문의가 좀 많아가지고 제가 다른 수업들을 좀 정리하고 토요일에 한 타임을 더 깔려고 합니다. 2시부터 6시 타임을 하나 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6시부터 10시 타임을 이렇게 하나 개설해서 토요일에 조금 더 집중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위권들, 상위권들의 어떤 니즈, 그다음에 이제 하위권들의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수업은 사실상 같이 하더라도 클리닉 시간, 특히 이제 필수 클리닉 시간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조금 분류를 할 거예요. 분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예를 들어서 3주 정도 이제 세팅을 딱 할 건데 수업 매주 오는 시험의 결과를 좀 종합해 가지고 나는 조금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좀 성적이 좀 낮다라고 하면 수업을 끝나고 나서 그 테스트 틀린 거나 혹은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해야 될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하반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기본 개념 다지기 반 이런 식으로 이제 필수 클리닉 때 좀 나눠서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좀 해설해 주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할 거고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심화 문제를 좀 풀고 싶다. 작품의 이해는 좀 됐고 문법에 대한 이해도 됐는데 실전 적용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필수 클리닉 시간에
상반으로 옮겨가지고 심화반으로 옮겨서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 학평 문제나 좀 심화되는 개념들을 조금 더 같이 풀면서 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형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개강 일정은 사실 7월 10일, 7월 12일에 개강을 하는데 제가 바로 반을 열면 좋겠으나 지금 다른 학원을 정리하고 와야 돼서 개강을 해서 제가 바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거기도 지금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와야 돼서 한 달 정도는 여유를 좀 줘야 돼가지고 이제 아마 7월 12일에 개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초부터 이제 분반을 좀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사실은 합반을 좀 해놓고 그 다음부터 8월부터는 이렇게 분배를 할 거고요. 학원 방학이 8월 15일, 16일인가 이렇게 이제 돼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동아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일정을 보니까 8월 15일 광복절 있는 주에는 시험 대비가 시작이 되어야 6주 정도 나와요. 딱 6주가 나오거든요. 직보 포함해서. 아마 그 주 방학이 학원 방학이 주말에 있지만 제가 좀 앞당겨서 그거는 15일부터 바로 내신 대비를 일단 들어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해놔야 이제 중간고사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강인데 제가 특강 까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특강을 이렇게 막 얼레벌레 다 깔아놓고 야 원하시는 거 다 들으세요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1 때는 딱 하나만 깝니다. 고2도 딱 하나만 깔고요. 고2는 수능을 위한 실전 모의고사 특강만 딱 하나만 하고요. 고1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세국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이름을 걸고 웬만하면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학생들이 경험을 어느 정도 해봤어요. 중세국어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중학교 때 제자 원리 정도 살짝 배운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수준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제 14세기, 15세기, 그러니까 그 15세기 그 중반에 있었던 그 중세 시대 국어를 현대 문법을 적용해서 풀어내야 됩니다. 현대 문법도 어려워하는데 거기 나오는 선어말어미, 문장 구성, 문법 요소들을 싹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6주 동안에 문학도 하고 문법도 하고 독서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딱 하나만 하고요. 딱 3주 합니다. 3주 하고 4시간씩 하는데 제가 2개를 깔았거든요. 독서관은 이제 와부 대상인데 딴지 3일 만에 사실 이거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기자 50명 영상으로 듣는 몇 명 그리고 대기자들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다산가는 사실은 이제 막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신청자가 지금 기준 한 약 3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자는 목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7월 24일 방학하고 7월 31일, 그다음 8월 7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각 주차별로 4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테스트 치는 거 별로 없고 개념적으로 쭉 나간 다음에 또 3주차에 보시면 중세국어 원문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요 작품들. 대종어지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소학원회가 이제 교과서에 보통 나오고 외부 작품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문법 법칙들 그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 번은 보고 가야 된다. 국어는 선행이 따로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중세 국어는 선행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엄청난 선행도 아니고 한 학기 선행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성적이 좀 잘 나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원문들이거든요. 원문들이라서 이상한 글자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드리면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모음이 나오냐 자음이 나오냐에 따라서 밑에 이런 자음들도 붙고요. 안적이 냅니다. 이게 이제 객체 선어말어민데 현대문법에는 없어요. 안 씁니다. 현대문법에는 우리 이제 동아고 학생들 이번에 문법 요소 배울 때 높임을 배울 때 객체 높임은 사실 특수어이나 부사격 조사로 실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국어 때는 선어말어미도 썼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어떻게 변형되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하긴 했는데 동아고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나 상위권 학생들이나 이제 한 바퀴 돌았거든요. 1학기 동안 이제 국어 경험했고
제가 이제 기말고사 때 성적을 좀 많이 끌어올렸고 2학기 때는 더 자신 있습니다. 이제 동아고 스타일도 완전히 파악했고 사실 이때까지 추적된 데이터로 이제 거의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것도 거의 다 제가 추측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가르쳐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특강 관련해서 신청을 하실 분들은 뭐 적어주시거나 데스크에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민지였습니다.